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이나 시야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든 지도자 간에 안목에 따라서 시야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야 운동가 출신인 장기표 선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별세하였을 때 오랫동안 제야 활동을 해온 장기표 선생이 김우중 회장과의 인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제야 운동가였던 장기표 선생은 1991년부터 김우중 회장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장기표 씨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1년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간첩단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죠. 1993년 오랜만에 장기표 씨는 김우중 씨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 여행에 동행해서 장기표 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수단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스라엘 등지를 돌면서 카운터파트인 국가 원수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김우중 씨가 장기표 씨에게 여행을 제안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표 씨가 제야 운동가로서는 명성을 갖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다.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적어가는, 다시 이야기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수혈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비중을 따진다면 역시 첫 번째인 장기표 씨의 시야나 안목을 확장하겠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것이 바로 김우중 회장의 본래 뜻이었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운동권 학생들을 특지한 김우중 회장입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운동권 출신이란 딱지 때문에 변변한 직장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운동권에 대해서는 NO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운동권 출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김우중 씨입니다. 한 번은 40명까지 한꺼번에 특채하게 됐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다. 노동운동을 그만두고 기업의 인재로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 때문에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김우중 회장의 빈소를 찾은 운동권 출신의 몇몇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인 운동권 출신들은 생각이 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시각이 좁다. 가능했다면 김 회장이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면 이들과 토론하거나 걔든 외국으로 끌어내서 공부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서 시각을 넓혀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시각을 넓혀주려고 김우중 회장이 노력했을 것이다. 이런 운동권 출신들의 정언입니다. 다음 질문은 안목과 시야를 넓히려 했던 이건희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3년 6월 달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삼성의 일대 핵심을 가져온 신경영을 추진합니다. 신경영을 추진하는 전후를 시작을 해서 이건희 회장은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간에 그 선진국의 국가 경영 시스템, 제도, 그리고 인프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큰 설화 사건에 걸려들게 됩니다. 1995년 4월에 북경 발언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는 사류고 관료의 행정조직은 삼류고 기업은 이류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일파만파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이건희 회장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들, 좌우익을 불문하고 이런 사람들을 시찰단을 조직해가지고 아마 10여 해 이상 계속될 겁니다. 안목과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전액 삼성그룹이 돈을 대서 지원하게 됩니다. 해외 인프라 시찰단은 주로 프랑크푸르트의 공황,
그리고 네덜란드의 항만으로 유명한 로테르담의 항구 등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그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시야나 안목이 확장되지 않고서는 한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되돌아보면 개인의 인생사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안목이나 시야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도 그렇고 물론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집권 세력의 안목과 시야가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를 이끄는 수장의 안목과 시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야와 안목은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또 마음을 크게 열고 많이 생각해야 시야나 안목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어렵습니다. 한국이 정체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요인도 좁은 시야와 안목의 문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협소한 시야와 협소한 안목 때문에 한국이 지금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중입니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읽고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선도적으로 나라가 바뀔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항상 함께합니다. 특히 근래에 한국은 세계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자율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창조적이고 반개인적이고 반인센티브 쪽으로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와 안목을 확장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한국은 한때 어느 정도 잘 살았던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잘못하면 또다시 가혹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시야와 안목을 확장하는, 확충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 나라 전체에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